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관련 뉴스인데 RTX 60 시리즈 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요 제품이 원래는 내년 정도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고 내년에도 안 나올 거고 내후년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RTX 50 슈퍼 아직 포기 안 했나 봐요. 안 나올 거다가 아니라 연기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RTX 60이 2028년까지로 미뤄지면은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메모리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요때라도 50 슈퍼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RTX 60이 2027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2027년이 아니라 2028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RTX 50 슈퍼 시리즈 이 제품은 원래 작년 하반기쯤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뤄지다가 올해 1월달 CES에서 공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벌써 올해가 2월달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올해 상반기는 힘들어 보이죠. 50 슈퍼 시리즈가 혹시 나온다고 쳐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CES 이때 발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RTX 50 슈퍼 시리즈가 지연이 되면서 RTX 60 시리즈도 2027년 출시가 힘들어 보이고 2028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지만 엔비디아 경영진은 전 세계적인 메모리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AI 칩 사업에 필요한 메모리 생산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RTX 60 시리즈는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도 2027년 말에 대량 생산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 판매는 2028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RTX 50 슈퍼 시리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RTX 50 슈퍼 시리즈가 정말 안 나온다면 그러면은 2027년에 RTX 60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RTX 50 슈퍼 시리즈가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라든지 이때 출시를 만약에 한다면 곧바로 이어서 RTX 60 시리즈를 발매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RTX 60은 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RTX 50 슈퍼 시리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AI 시장이 망해가지고 AI 하드웨어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출시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야, 참 간사하다. 요즘 모든 원인이 AI다 보니까 이 AI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2026년 1분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공급량의 75%는 단 3개의 그래픽카드로 구성될 것이다. 이 3개의 그래픽카드가 뭐냐? 5060, 5060 Ti 8기가, 5070 12기가. 얘네가 75%를 차지할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픽카드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그래픽카드는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2026년 1분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그래픽카드 공급량을 30% 줄일 예정이다. 야, 중국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여기 공급량을 30%를 줄인다고? 그러면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런다고 중국의 PC 유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어디선가에서 또 그래픽카드를 땡겨 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픽카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1분기에 재고를 신중하게 관리해라, 그리고 할인 판매를 피해야 한다, 이런 공급 제약이 지속될 경우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얼마 전에 5070 Ti 단종된다 이런 루머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반박했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죠? 정말 단종될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단종은 안 되겠지만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장 소비자가가 아닌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픽카드 가격은 요 정도입니다. 5070 Ti가 한 150만원대에 포진되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 120만원대였죠. 한 30만원 정도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0은 지금 거의 200만원대예요. 200만원대. 5080도 많이 올랐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 다음 뉴스입니다. 그럼 라데온은 어떻냐? AMD도 8GB 모델을 우선적으로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라데온 가격도 5%에서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요.
8GB 라데온 그래픽카드 출시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따라가는 거죠. 이유는 역시나 다들 아시겠지만 비디오 메모리 가격 상승이다. 이미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5%에서 10% 정도 인상되었다. 1월에. 하지만 2월달이나 3월달에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구성에 따라 일부 그래픽카드 가격이 최대 $40까지 올랐다. 참고로 현재 9070 XT 그래픽카드 가격은 요 정도입니다. 104만원 요 정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5070 Ti랑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50만원 정도 나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라데온이 조금 인기가 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라데온도 지금이 거의 막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DLSS 4.5 발표하면서 나왔었던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 요게 아마 4월달에 출시할 예정일 거라는 루머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요 기사를 보고 출시 예정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 출시 예정일은 봄이라고 해요. 봄이면 3, 4, 5죠. 3, 4, 5나 봄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어쨌건 사실 6배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다이나믹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6배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쓰다가 좀 부하가 덜한 데로 가면은 2배, 3배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가고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딱 고정이잖아요. 2배면 2배, 3배면 3배, 4배면 4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동적으로 주사율이 변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레임 생성도 필요할 때는 4배, 6배 이렇게 쓰다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2배, 3배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죠. 요게 사용 가능하게 되면은 내 디스플레이 최대 주사율에 맞춰가지고 프레임 생성이 자동으로 변화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요거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SSD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더 오른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워 GPU에서는 SSD 가격이 다시 오르고 다른 PC 부품들도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현재 재고는 마지막 물량이고 새로 입고되는 제품부터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좀 잠잠했었는데 CPU 공급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서버용 CPU 얘기예요. 근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번 내려가 보죠. 서버 C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텔과 AMD는 클라이언트 제품에서 손을 떼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HBM 메모리랑 DDR5 메모리에 기시감이 들죠?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갈 CPU 얘네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서버용 CPU를 더 찍어내야 되겠죠. 근데 공장에는 한계가 있죠. 그럼 요 회사들이 AI 서버에 들어갈 CPU를 우선할까?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할 개인용 CPU를 우선시할까? 당연히 기업용 CPU를 우선시하겠죠. 메모리랑 똑같아요. 지금 서버에 들어갈 CPU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대요. 특히나 기존 기업들이 구형 서버 장비를 최신 아키텍처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서버 CPU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인텔과 AMD 모두 클라이언트 시장보다 기업 시장의 수요 충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아니 이거 메모리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주적 AI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PC 부분은 없다.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전부 다 대폭 상승할 것이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은 AI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PC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점차 CPU 쪽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D램 계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신규 메모리 계약에 더 높은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들 얘기겠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합의 후 지급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원래는 계약을 맺을 때 $100에 팝니다. $200에 팝니다. 이렇게 가격을 명시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 메모리 시가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 동안에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구매자는 종료 시점에 반영된 가격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급업체들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대요.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는데 이 회사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모리 가격 추이예요. 보시면은 16GB 메모리가 지금 37만원이죠. 근데 가장 저렴했을 때 48,000원이었습니다. 16GB가. 이걸 보고서 뭐야 48,000원밖에 안 했던 애가 37만원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 48,000원이라는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공급업체들이 메모리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격은 덤핑 가격입니다. 사실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손해보고 판 거야. 물량이 넘쳐나니까 떨이로 판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간의 거래에서 누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이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전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요런 뉴스도 있습니다. HP, 델, 에이서, 에이수스 등이 메모리 부족 사태 속에서 중국산 메모리 공급망을 테스트하고 있다. CXMT,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 얼마나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창신 메모리 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메모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와줘요 중국 이러고 있다는 거죠. 현재 HP는 추가 공급 옵션으로 창신 메모리 부품 인증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요. 에이수스도 일부 노트북에 필요한 메모리를 중국 파트너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메모리 업체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작년 뉴스긴 하지만 이런 뉴스도 있었죠. 창신 메모리가 DDR5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 SK 하이닉스 턱밑 추격. 하지만 수율은 50%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양산 능력을 확 늘릴 순 없다.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 메모리들은 수치상으로는 높은 제품을 내놨지만 실제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실제 양산이 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솔직히 중국 메모리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DDR5 메모리를 현재보다 3배에서 4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만든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스펙 시트에는 그냥 16GB 메모리, 1TB SSD로만 표기하지 제조사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하이닉스 메모리를 썼다, 삼성 메모리를 썼다 이렇게 표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싸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상관없다. 요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에즈락에서 라이젠 9000 시리즈 CPU가 많이 죽는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에즈락이 공식적으로 요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AMD와 긴밀히 협력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에서 시스템 성능을 더욱 검증하겠다. 그리고 바이오스도 최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9800X3D가 많이 죽었다. 에즈락이 문제가 아니라 CPU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9800X3D는 RMA율이 가장 낮은 제품 중 하나라고 해요. 전체 통계는 아니고 마인드 팩토리에서 출하된 4만 대의 9800X3D 중에 RMA 처리된 제품은 0.7%에 불과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젠 CPU RMA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9800X3D가 특별하게 높진 않아요. 전부 오차 범위 내에요. 특별히 9800X3D가 더 많이 죽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안심이 되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14900K, RMA율 4.6%. 이건 좀 별개죠. 285K는 확 줄었어요. 0.63으로. 14900K가 문제가 많긴 한가 봐요. 그래서 9800X3D CPU 쓰시는 분들 좀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9800X3D가 고장률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에서 저가형 맥북을 발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메모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기본 메모리가 8GB가 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대에 8GB 메모리는 조금 그런데 가격은 699달러에서 799달러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싸 보이실 수도 있는데 699달러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요. 원래 소문에 따르면 12GB 메모리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대요. 이것도 이상하죠. 무슨 12GB 메모리야. 그런데 지금은 8GB로 하향 조정됐다. 그치만 걱정하지 마셔라. 2024년까지 대부분의 맥북에 8GB 메모리가 기본이었다. 이걸 위로라고 하십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곧 출시될 저가형 맥북에 필요한 메모리를 충분히 확보했다. 8GB 메모리 집어넣을 거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매량은 500만 대에서 800만 대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와, 8GB 메모리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격이 싸지도 않아. 100만원이야. 최소. 그러면 그냥 지금 맥북 에어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 다음에 아이폰 17E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원래 아이폰 17E에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갈 거다. 하지만 화면 주사율은 60Hz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요번에 새로 들어온 소문에 따르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노치가 그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6E에 그냥 마이너 업데이트? 요런 느낌이 될 거라고 해요. 이게 진짜면은 확실하게 끝나누기를 하는 모습이죠. 왠지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17E는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왜냐면은 가격이 그렇게 싼 게 아니라서 이거 살 바에 그냥 아이폰 17로 가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밸브 스팀 머신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지금 메모리 가격, SSD 가격 전부 다 올라가지고 못 나올 거다. 출시 연기될 거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여전히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일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도 안 정해졌어? 가격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는 지금쯤이라면은 가격이랑 출시일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스팀 프레임, VR 기기죠. 요거는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스 렌즈 삽입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팀 컨트롤러, 요거는 스팀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호환이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밸브가 우리는 손해보고 팔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닌텐도나 이런 애들은 보급률이 중요해가지고 정말 원가 혹은 원가 이하에 팔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파니까. 근데 밸브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엄청 비싸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요거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날씨가 또다시 추워졌는데 지금 영하 10도가 넘어가죠.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